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에 오셔서 물어보시는 주제예요. 저는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게 더 잘 맞을까요? 사실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과연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또 오시는 분들 가운데 화 기운이 많으면 좋다던데요. 혹은 식상이 많으면 사업을 잘한대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단편적으로 특정 오행이나 십성의 개수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내가 타고난 사주의 성격, 그리고 8글자 간의 유통구조, 또 들어오는 운의 타이밍 등을 잘 고려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주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을 하면 더 유리할 사람과 직장 생활이 더 유리할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해도 좋을 사주를 가지신 분들의 첫 번째 성격적 특징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답답하다. 두 번째는 나의 재주와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다. 세 번째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싶다. 종합하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만들거나 그걸 만드는 걸 또 즐기기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일간의 힘이 강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일간 자체가 약한데 스스로 길을 만들거나 즐길 여력이 있을까요? 우선은 일간의 힘이 강해야 무언가 앞으로 뚫고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간의 힘이 좋은 사주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겁이 강하거나 많다고 해서 일간의 힘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을 보며 일간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사실 일간의 힘이 좋은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런 강한 일간을 바탕으로 식상생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강한 나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식상을 쓰며 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를 통해 재성을 얻는 구조인 것이죠. 특히 내면의 자리인 일주, 시주보다는 사회적 자리인 연주, 월주에서 이런 구조가 순탄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더 순조롭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남의 틀보다는 직접 주도해야 본인의 속도 시원하고 잘 풀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보며 어떤 구조의 사주가 이런 모양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이분께서는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 주셨던 내담자분이시고요. 사전 동의를 얻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부터 경호년, 병술월, 정미일 생이시고요.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사주에 힘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의 지장간 안에 정화가 연지, 월지, 일지 총 세 군데에서 일간의 뿌리가 든든하게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뜨거운 계절이 도움이 되는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더 힘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강한 일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관의 극이 심하거나 하지도 않아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조건 중 첫 번째, 일간의 힘이 좋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명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사주 유통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뿌리가 기반이 되어 강해진 정화일간이 일지월지에 자리한 식상을 화생토로 생해주고 그것이 연간 정제로 토생금 해주는 순탄한 타입의 구조입니다. 물론 정제 옆에 겁재가 좀 있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면 그래도 순탄한 유통 구조를 가진
사업을 해도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름 있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승승장구하셨지만 항상 좀 답답한 게 있으셨다고 합니다. 늘 뭘 하더라도 상사와 조율해야 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데 사실 회사라는 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늘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또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내가 막 추진하고 싶은데 이 프로세스라는 게 또 회사에는 있으니까 거기에 발목 잡히는 느낌이 들면 아, 이럴 거면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생각에 늘 휩싸이곤 했고요. 결국엔 2년 전에 퇴사하시고 블로그 유튜브로 새로 수입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세요. 또 이분의 흥미로운 점은 조직 생활을 하실 때에도 마인드가 좀 남달랐습니다. 나는 차기 CEO야. 여긴 장차 내 회사야. 그러니까 잘 돼야 되고, 내 회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셨다고 하니 잘 되실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사주는 안정된 조직보단 스스로 움직일 때 운이 트이는 전형적인 사업형이라 자신의 길을 결국에는 잘 찾아가셨구나 라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또 후일담을 들으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장에 다녀야 더 유리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성격적 특징은 시스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더 편안하다.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를 이끌기보단 부분을 맡아 함께 일하는 게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안정된 체계 안에서 주어진 역할 수행으로 성장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주적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마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일간의 힘이 너무 강해도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체계와 시스템 안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데 내 뜻대로 뭐든 하고 싶다면 참 답답하지 않을까요? 일간의 힘이 좀 부족한 사주일 경우 이미 갖춰진 체계, 형식 안에 더 유연하게 나를 맞추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첫 번째 조건은 일간의 힘이 약한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직업의 유무나 개수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주에 관성이 잘 발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관, 정관 등 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틀, 조직, 체계,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관이 잘 갖춰져 있는 사주라면 입사나 입사 후에 안정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나가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의하여 보실 부분은 관성 없이 재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십성 간의 관계를 보면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입니다. 일간의 재성이 조금 받쳐준다면 관성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걸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조건은 인성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뜻하는 인성이 아닌 십성에서 다루는 편인, 정인과 같은 인성을 의미하고요. 관성까지 잘 구성되어 있는데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고 그것이 나라는 일간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면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순조롭게 올라가는 데에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사실 회사분들의 사주를 봐도 이렇게 인성까지 야무지게 잘 구성된 사주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발견해서 그분들의 회사 생활을 살펴보면 확실히 큰 부침 없이 순탄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보며 직장에 다니면 더 유리한 사주는 어떤 구성일지 한번 보실까요? 이분 역시 저에게 상담을 요청 주셨던 분이시고요. 사전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연주부터 경신년, 개미월, 갑오일생이시고요. 남성분이십니다. 간목의 뿌리가 되는 같은 간목이 지지나 지장간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니 없죠. 그래서 이제 겁재인 을목 정도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사주에 힘이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원국입니다. 그렇지만 연주에 편관 기둥이 잘 뻗어 있고 그 관성이 금생수로 월간의 정인 개수로 그리고 그 정인이 또 나 자신에게 수생목하는 구조로 유통이 아주 잘 물 흐르듯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동안 늘 일이 많으셨는데요. 그 일을 또 다 해내시고요. 그와 동시에 인정받는 운도 같이 잘 커지면서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팀장까지 쭉쭉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사업을 본인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곳에서 점을 보든 사주 상담을 해도 절대 회사 생활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까지 이제 찾아오셨던 분이시기는 합니다. 저도 사주를 살펴보니 바깥쪽 사회적인 자리 연월주에 관성과 인성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아닌 정인이 존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 승진도 딱딱 누락 없이 하시면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 사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팀이나 직장을 옮길 때마다 맞는 것마다 잘 안 된 적도 별로 없고 크게 힘들다는 느낌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셔서 저는 특히나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부러운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도 좋은 사주, 직장에 다니면 더 유리한 사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사주만으로 이러이러하니 당신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 혹은 이러이러한 사주니까 무조건 평생 직장 생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단편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전 요즘 세상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주상의 운들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영상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직장이 어울리는 사주라네? 어떡하지? 하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반대로 이걸 보니까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 사주인 것 같은데 지금 직장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만둬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직장이 만족스럽고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업가의 마인드로 내 직장 안에서 능력을 잘 펼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8글자는 다 다르고요. 또 그 글자를 적용해야 하는 모두의 현실적인 맥락과 상황은 수만 가지로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유연한 해석이 핵심 키이니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방향대로, 당신의 사주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